눈썹뼈 수술을 아무래도 한 4년 정도 시행을 해봤으니까 한 몇백 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나 성형외과 권병윤 원장입니다. 원장님이 주로 하시는 수술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 진짜 잘한다 하는 게 있나요? 저는 주로 이제 얼굴에 윤곽뼈 개선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요. 그 외에도 이제 눈이나 코, 거상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눈썹뼈 수술을 같이 해서 여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영상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눈썹뼈는 생소하거든요. 언제부터 조금 유행하기 시작한 수술인가요? 사실 눈썹뼈 수술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수술인데요. 눈썹뼈를 정확하게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좀 안전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3D CT랑 엑스레이로 뼈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시행되는 느낌은 있습니다. 눈썹뼈 수술은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왜 트랜스젠더 분이 많이 하시나요? 눈썹뼈는 유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남성으로 여성으로 선전환을 할 때 눈썹뼈 수술은 보통 필수적인 수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유전적으로 뭔가 다른가요?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 이런 것 때문에 눈썹뼈가 훨씬 더 발달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자분들은 사실 수술 잘 하지 않나요? 아무래도 이제 80% 정도는 성전환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10% 정도는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도 너무 눈썹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,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가쪽만 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크게 어떤 종류가 있나요? 눈썹뼈 수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깥쪽만 갈아내는 수술과 이제 눈썹뼈 전체를 축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깥쪽만 갈아내는 경우에는 눈썹 아래로 절개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머리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썹뼈 전체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헤어라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, 이마 축소를 같이 할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. 갈아내는 방법은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? 이런 경우는 보통 한 5% 정도의 확률이 되는데, 이제 눈썹뼈가 엄청나게 두꺼우신 분들은 갈기만 해도 충분히 평평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 두께가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서 다시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. 수술 전 검사에 어떤 게 있나요? 수술 전에는 엑스레이와 CT를 찍어서 정확한 전두동의 크기와 이제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, 뼈 앞벽의 두께도 함께 확인을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.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?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두피를 통해서 절개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붓거나 피가 좀 고이거나 그런 경우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이마 쪽이나 머리 쪽에 감각 저하나 심할 경우에는 전두동 쪽에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, 그런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. 감각이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 보통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감각은 돌아오게 됩니다. 절개한 부위에 머리가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나요? 절개를 할 때 이제 사선으로 절개해서 들어가서 추후에는 그 흉터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낮습니다. 대표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수술이 있는지. 보통 이제 남성분들에서 여성분으로 성전환을 하실 때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마 축소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이제 이마 거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왜냐하면 이마뼈가 작아지고 난 후에는 피부가 그만큼 낮아서 눈썹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눈썹뼈 수술을 하면서 이마 거상을 같이 해서 올려주는 수술이 궁합이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눈썹뼈 축소를 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? 먼저 1번으로 주름이 좀 개선이 되는데, 이마 거상을 함께 하게 되면 이쪽이 연부직을 끌어올려서 고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눈썹 위쪽에 있는 주름이나 함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좋아지는 게 관찰됩니다.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눈썹뼈가 과하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은 너무 좀 강하고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요. 그런 분들도 눈썹뼈를 조금 다듬어서 올려주면 훨씬 더 세련되고 시원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. 다른 걸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? 눈썹뼈 돌출이 심하지 않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을 살짝 해줘서 튀어나온 느낌을 살짝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마는 무거워지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이마 자체는 조금 더 크고 이제 눈썹뼈 자체는 개선은 힘듭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 정도면 튀어나온 겁니다 할 수 있는 자가진 방법이 있을까요? 정면으로 거울을 봤을 때 아무래도 눈썹뼈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쪽에 좀 그늘해지는 경향이 있고, 바깥쪽이 특히 발달하는 분들은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바깥쪽만 좀 갈아내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옆에서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가 이마나 코에 비해서 많을 경우, 이런 경우도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. 코도 좀 높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.
네,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내 환자는 어느 정도 되고 해외 환자는 어느 정도 되고 한 7대3 정도로 해외 환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. 국내 환자분들도 3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점점 늘고 있나요? 네, 두 쪽 다 늘고 있습니다. 국내 환자분들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? 네, 국내 트랜스젠더 환자분들도 종종 오시고 이제 국내는 이제 여성분들도 바깥쪽 눈썹이 좀 튀어나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눈썹뼈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눈썹뼈 수술은 이제 단순히 눈썹뼈를 갈아내기만 한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발달한 경우에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성전환 환자분들에서 눈썹뼈를 축소함으로써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